없어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비누과 현동훈 원장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침을 삼킬 때 뭔가 불편한 목의 이물감, 혹은 양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텁텁하고 구취를 호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편도결석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편도결석의 원인, 진단, 치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편도결석의 원인은 일단 저는 만성 편도염이라고 보는데요. 편도염을 자주 앓게 되면 편도 표면이 뭔가 끼기 좋은 구조로 변화가 됩니다. 약간 움푹 패인다든지 깊숙이 주머니가 형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데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들어가고 구강 내 세균이 작용을 해서 악취가 나는 노란색 알갱이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것을 편도결석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환자분들이 편도결석 물증을 갖고 내원을 하십니다. 양치를 하거나 기침을 했는데 노란색 알갱이가 나왔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굉장히 좀 악취가 난다. 거의 100% 편도결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병원에 내원해서는 사실은 편도결석이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빠져서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글을 하고 양치를 자주 하거나 치과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다들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언적으로 얘기하자면 결석의 치료는 저는 일단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신 마취로 가능할 수도 있고요. 국소 마취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에 대한 장점은 역시 뭐니 해도 절대 편도결석이 재발되지 않는다. 물론 단점이 있죠.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수술 후에 좀 통증이 있습니다. 목감기가 제일 심했을 때의 통증이 수술 후에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 구강 내 수술이기 때문에 음식이나 침 삼키는 것에 대한 불편감을 많이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주 후에는 결석이 전혀 안 생기고 음식물도 옛날처럼 뭐든지 다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편도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만 4세까지는 일정 부분 면역 기능을 담당을 하지만 성인이 돼서는 거의 퇴화가 되고 심지어 염증 조직으로 거의 고착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없어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국소 마취를 하시기를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원하시는데요. 국소 마취의 컨셉은 일단 기존의 편도에서 결석을 다 빼야 되는 거고요. 그 결석이 박혀있는 편도 와나 음화라는 부위를 고주파 기화술을 통해서 없애주거나 아니면 절삭기를 통해서 편도 조직을 좀 갈아주든지 레이저를 통해서 편도 조직을 좀 평평하게 해준다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역시 단점이라고 하면 재발될 수 있다. 편도 조직이 남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서 언제든 결석이 재발할 수 있겠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고주파를 통해서 이제 편도를 좀 위축할 수 있는 수술의 장점은 당연히 이제 국소 마취로 진행할 수 있다. 편도 주변에 주사 마취를 한 상태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편이고요. 수술 후에 통증이 훨씬 적습니다. 바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제1비누과에서는 모든 국소 마취에 필요한 기구를 다 이용을 합니다. 고주파기도 있고, 그다음에 미세 절삭기도 있고, 레이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각 개개인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은요.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신마취, 국소마취 결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전신마취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전신마취보다는 국소마취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아하실 텐데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잦은 편도염과 아주 편도가 크거나
의무화가 여러 가지가 되거나 결석이 큰 경우는 과감히 처음부터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을 이제 권유를 드리고, 편도 크기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 편도 결석이 끼는 의무화가 비교적 명확하거나 뭐 한두 개가 있을 경우, 그다음에 환자의 협조도, 구역 반사가 좀 적을 경우에는 이제 국소 마취로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이 점을 꼭 주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마스크를 많이 이제 벗게 돼서 편도 결석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편도 결석의 원인과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술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한 후에 본인의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 점을 강조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